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네, 이제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특히나 일본은행 부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 네. 일본 시장, 그러니까 그동안 좀 우려했던 요인을 하나 해소해준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것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했어요. 엄청 쫄은 거지. 일본이 엄청 쫄았어. 너무 겁을 먹은 거야. 하루에 막 12%씩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쫄만하죠, 그 정도면. 비난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도 뭔가 뭐 증시 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회의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뭔가 이제 발표는 안 돼가지고 우리는 메인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빠져봐. 난리 났지. 긴급 비상대책회의 하면서 난리 났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은 잘하면 저는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모두가 잘 가꾸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의 예외 없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될 경우는 일본 모델, 중국 모델, 미국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아마 한 30% 정도 더 올라가면 30에서 100% 사이 더 올라가면 좀 심각하지 않겠어요?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이 여기서 100%가 올라간다고요? 30에서 100%? 아니 왜냐면 중국까지 예를 보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 뭐 어쨌든 지금 그거 걱정할 때는 아니고 네. 당장의 증시가 지금 중국 짭니다. 주식은 100% 올라도 아무 상관없거든. 약간 사람들이 이제 좀 투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을 많이 했다가 네. 장 막판에 상당히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한 3% 넘게 상승했고 이제 코스닥도 장중에 많이 올랐었죠? 네. 4%대 정도까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1.8%, 2.4% 이렇게 많이 좀 안정화돼서 마감은 했고요. 요 시점쯤에 미국 나스닥 선물도 많이 반등을 하다가 그 상승 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완화가 돼서 끝났고요. 이틀 연속으로 좀 개인이 엄청나게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4,5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 했는데 오늘도 3,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가장 특징은 외국인이 안 샀는데 연속으로 올랐다는 건 진짜 올해 들어와서 거의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아. 네. 항상 외국인이 사야 결정이 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데도 다 오르니까. 네. 오늘 대만은 한 3.8%대 정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일본은 1.2% 올랐네요. 네. 뭐 일본은 그래도 많이 반등했어요. 다. 첫날 뭐 10%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 특이했던 건 좀 의료 정밀 섹터에서 ST 바이오센서가 13% 올랐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같이 좀 급등을 했고요. 의약품 섹터 오늘 바이오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날라다녔습니다. 네, 실적이 많이 좋게 나온 뭐 휴재 같은 회사들도 있었고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다 올랐습니다. 한올바이오, 대웅제약, 보령 이런 데는 11%씩 많이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이 대형주도 8% 네. 급등을 했습니다. 네, CDMO 업체들도 많이 다 올랐고요. 통신 섹터에서는 SKT가 5.8% 상승했습니다. SKT가 물론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은 아닌데 그렇죠. 좀 AI 수익 모델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기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B2B뿐만 아니라 B2C 서비스도 ADAT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구독형 모델로 좀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AI로 돈을 버는 모습을 이제 한두 차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KT도 한 3%대 상승을 했고 오늘 밸류업 주식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마다 제가 아까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는 쪽도 많았고 뭐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석각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막 1,000만 주 그러길래 너무 깜짝 놀라서 엄청나다 했더니 6억 주 가까이 되더만 주식. 주식이 많죠. 네, 주식이 많아요. 네. 네. 그래도 요즘에 대부분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소각하는 거 보면은 한 1~2% 정도 전체 주식수에 이 정도 규모가 많은데 뭐 네. 이거보단 많아서 뭐 긍정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천리키도 한 걸음부터죠. 네. 네, 보험주도 뭐 동양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런 데 4에서 7%씩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은행주도 뭐 많이 올랐고 증권주도 오늘은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학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야모레퍼시픽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원래 뭐 중국 법인 적자인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적자가 뭐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코스알엑스 인수를 지난
했었잖아요. 네. 그때 상당히 좀 인수를 잘 했는데 그때 일회성 이익들이 많이 꽂혔지만 매출이 꺾였습니다. 코스알엑스도 전분기 대비.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다. 네, 다른 뭐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는 오늘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특이했던 건 아모레퍼시픽이 떨어지는데 LG생고는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오늘 1%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업종도 그동안 조금 잘 버텼는데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삼부토건, GS건설, DLNC, 대우건설 소폭 마이너스 나서 끝났고요. 오늘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지난 금리 인상 결정 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동안 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은 떨어지고 해서 양국 간 금리가 좀 축소가 돼서 엔캐리 청산이 되지 않을까. 이 금액이 무려 한화로 따지면 한 25경 원 정도까지도 되는 걸로 좀 거론이 돼서 도대체 엔캐리 청산 때문에 빠지면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 거야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네. 공포가 좀 시장을 짓눌렀었는데 어쨌든 엔화가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좀 빠르게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했던 부총재의 발언은 필요하다면 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을 할 것이다. 네, 금리 인상 궤적도 수정이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완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등등의 뭐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재가 금리 올리고 나서 했던 발언하고는 180도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시장이 좀 진정되는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뭐 항복 선언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 보면서. 네. 어제 그래서 엔화가 한 3% 정도 이제 약세로 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했잖아요. 네. 오늘 추가로 한 3% 가까이 또 추가 약세가 있었습니다. 야, 저 또 저러다가 또 약세 베팅 하는 투기 세력들이 신나가지고 또 한번 달라붙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웬만해서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엔화에서 재미 보는 경우가 별로 없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이슈는 뭐 진정이 여기서 된 건지 또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좀 긍정적인데 그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우려를 촉발시켰던 요인이잖아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14일 날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데이터 발표가 되고 15일 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 발표가 되는데 뭐 항상 이제 발표를 해왔던 그냥 많이 듣던 데이터인데 이번에는 좀 시장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예상하고 좀 많이 비껴나가면 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22일에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 장 시작 직전부터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좀 빅뉴스가 나왔었는데 로이터가 사실 삼성전자의 HBM3E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HBM3E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8단 얘기입니다. 라고 보도는 로이터가 했습니다. 네. 근데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에서 곧바로 부인을 했고요. 일단 8단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오늘 보도를 했는데 조만간 계약 체결 후에 4분기 공급 시작이 예상이 되고 HBM3E 12단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사실 이 소식이 만약에 확실하다면 HBM3 통과했을 때에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은 안 했거든요. 네. 중국에 들어가는 이 엔비디아의 H20 요 네. GPU에만 제한적으로 삼성 HBM 제품을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HBM3 8단이 통과가 된다면 이건 또 H100이나 이런데 높은 제품이 탑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 삼성에서는 왜 이렇게 호재에는 빠르게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인은 바로 했습니다. 네네. 12단뿐만 아니라 8단도 아직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로이터 정도에서 이런 보도를 했으면 어느 정도 진전은 그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12단까지 통과해서 하고 나서 통과했다고 발표하고 싶은 거 아닐까? 굳이 왜요? 아니 그래야 면목이 좀 쓰지. 그동안 한 걸 감안해 보면. 근데 만약에 통과했는데 음. 아직 통과 안 했고 콜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했겠지. 우리 저기 양산까지 완벽하게 다 돼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좀만 기다려 줘. 그리고 12단 얼마 안 됐으면 뭐 한 보름 차이면은 좀 한꺼번에 해주지. 그러면 좋겠는데 쪽팔려가지고 내가 위신이 많이 깎였어. 그래요.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이 HBM3 이 제품도 진전이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12단도 빨리 좀
통과해야겠죠. 네. 네, 오늘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아마존, 구글에도 HBM3E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뭐 엔비디아나 AMD는 이제 AI 가속기에 들어가겠죠, HBM이. 그리고 애플 AI에 기반이 되는 구글 AI 칩 TPU, 그리고 아마존의 AI 칩 트레이니움, 여기로부터 3분기에 지금 최종 인증을 받고 4분기부터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3%대 반등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사실 아침에 이 장 시작할 때는 삼성은 오르고 하이닉스는 빠졌거든요. 뉴스 탓이겠죠. 네. 네, 그 이슈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엔화 관련해서 일본은행 부총재 발언이 나온 직후에 하이닉스도 반등을 하더니 둘 다 빠르게 반등을 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94%나 하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2억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70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42억 할 체력은 아니죠. 회사 사이즈를 보고. 네. 어딘가 좀 예상을 많이 못 미쳤죠. 중소기업도 아니잖아요. 네. 매출도 컨센이 1조인데 9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원인은 중국 사업 부진과 이제 코스알엑스 실적 5월부터 연결로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예상보다는 좀 많이 못했습니다. 한투에서 보니까 이제 2분기부터 중국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판매 방식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분기 매출액이 좀 급감을 했고 중국 사업의 영업이익은 아마 한 마이너스 38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이 적자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코스알엑스, 사실 코스알엑스가 1분기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서 엄청난 빠른 매출 증가를 보여줘서 기대가 2분기에도 컸거든요. 근데 매출 추정이 2분기에 1,400억, 전년 대비 9%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는데 이거를 좀 충족하지 못했던 게 오늘 하락의 주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300억이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42억인데 순이익이 5,300억이다.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숫자죠. 오늘 좀 리포트를 보니까 코스알엑스 관련돼서 지분 가치를 재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4,200억의 차익을 인식을 했고요. 보유하던 코스알엑스 콜옵션 가치 그리고 실제 지급액의 차익 요것 또한 860억 정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게 인수를 잘 했잖아요. 그 효과를 일회성으로 이번에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별 반응을 안 했어요. 네. 아무래도 뭐 미래 매출과 이익 증가가 기대가 안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그렇죠. 이익 이거는 회계적인 이익이고 실제 현금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네, 현금 4천억이. 유입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회사의 체계력이라는 건 결국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냐 이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연결로 잡은 만큼 이제 코스알엑스도 좀 영업 기여, 이익 기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대가 좀 꺾였던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7% 하향을 시켰고요. 키움증권은 17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중견 중소 그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최고 원탑 투탑은 아주 그냥 줄줄줄 빠지는 거. 이게 사실 진입장벽이 높진 않은데 네. 결국은 원투탑이 브랜드 가치를 못 만들어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빈자리 그러니까는 조직력에서 뭐 빈틈이 있는 거를 작은 기업들이 그냥 아주 빠르게 캐치를 하니까 이렇게 커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특이한 시장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어느 품목이든 대기업이 진출하면 대기업이 다 잡아먹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뭐 골목 식당도 그렇고 어디 뭐 여러 비즈니스 다 그런 것 같은데 화장품은 상당히 좀 중소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업도 그럴 것 같아요. 금융업도 빈틈이 너무 많이 보여. 근데 금융업은 인가를 해줘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규제 비즈니스 그렇지 규제 쪽이 강한 비즈니스라서 좀 한계는 있는데 빈틈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25% 빠졌고, 뭐 우선주 아모레G라는 모회사도 한 18%대 빠졌습니다. 코스맥스도 오늘 5% 빠졌고요. 다만 이제 중국 사업이 이렇게 부진하고 면세 매출도 부진했거든요. 근데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오히려 2%, 5%씩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적 쇼크로 좀 주가가 좀 하락했던 게 LNF였습니다. LNF가 사실 지난 1분기 실적부터 상당한 어닝 쇼크를 연이어서 내기 시작했는데 2분기 실적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매출액이 5,550억 나왔고요. 컨센이 6,600억이었는데 한 1,000억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이
마이너스 660억 컨센이었는데 마이너스 840억 나와서 한 200억 정도 더 예상보다 또 덜 나왔고요. 리튬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ASP가 한 15% 정도 전 분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도 아니고 전 분기 대비 15%가 네. 또 감소했어요. 예. 네, 다만 이제 출하량으로 좀 메꿔주면 모르겠지만 출하량도 한 3% 증가에 그쳐서 이렇게 되면 매출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테슬라도 재고 조정을 했고 유럽도 수요가 생각보다 좀 부진했고 가동률도 그래서 좀 낮게 좀 가동률도 하락해서 마진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2분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는 매출액 한 4,200억 정도 전망을 해서 2분기 5,500억 나왔는데 여기서 1,000억 이상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0억으로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고 오늘 LNF도 한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한 3%대씩 다 빠졌고요. 뭐 NKM, TC 스틸, 뭐 WCP,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다 2에서 4%씩 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앞단의 회사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이익 증가율이 매우 미미하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기에 0.51달러 하거든요. 이게 예전에 1달러 넘던 거니까 이런 이익 체력이 회복이 돼야 밑단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사실 테슬라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다른 회사들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늘죠. 그리고 지난 겨울 지나면서 뭔가 그 매수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심리도 약간 일부 좀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죠. 그 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로 아니 얼어서 그러니까 전력이 쏟아져 가지고 추운 막 영하 막 3, 40도 되니까는 자동차를 못 타는 상황들 이런 게 왔잖아요. 네. 뭐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일이니까 지하 주차장 거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좀 한 1년 계속 엄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게 이제 근데 언제까지 제가 1년이라고 해서 그 1년으로 끝날지가 잘 모르겠고 결국은 앞단. 그러니까 2차 전지 투자하실 분들은 그 테슬라 영업이익 그다음에 주당 이익 그 흐름 좀 따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할 정도면 좀 상당히 좀 심각한 거잖아요. 네. 7월 1주 차에는 91명이었는데 4주 차에는 465명으로 5배 증가했다. 네. 사실 총 입원 환자가 아직 465명밖에 안 되면 좀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주변에만 봐도 좀 체감적으로도 환자가 좀 많이 늘고 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떤 통계를 또 보면은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량이 전주 대비 44% 증가를 했습니다. 진단키트 판매가 늘어난 거는 내가 뭔가 이제 요즘에 환자도 많아졌다. 느낌 안 좋은 거지. 네, 나도 좀 약간 기침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 것도 분명히 있고 어디 출입할 때 이제 진단키트 검사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산후조리원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 네, 그런 데는 뭐 그렇죠. 네, 저도 사야 되고 네. 여기저기 또 이런 방문했을 때 이런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기관이 다시 또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갖고 오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제가 사나 그쪽에서 사나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긴 하겠죠. 비싼 거 아니야? 아니 거기 돈 많이 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가요? 그 조리원 같은데. 병원에? 그렇죠. 돈 많이 내는데. 근데 그거 해주지 그걸.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 이런 데 상한가를 갔고요. SD 바이오센서는 13% 상승, 랩지노미스 여기는 20% 상승, 휴마시스도 7%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이쪽 바이오 건강관리 뭐 약간 건강관리 뷰티 섞여 있는데 주가 엄청 났습니다. 네. 바이오 쪽 아주 좋았죠. 아주 오늘 엄청 났어요. 네. 네, 이렇게 좀 반등세가 며칠 더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이익 규모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이익 규모가 아직 멀었잖아요. 8월 말이잖아요. 예, 좋은 게 우리나라한테 좋습니다. 근데 좋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안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좋으면 우리나라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심리가 망가졌지 펀더멘탈이 AI 쪽으로 망가진 거는 없잖아요. 데이터로 확인된 게. 엔비디아가 실적 좋게 나온다고 주가 다시 오르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하청하는 데는 너무 좋지 사실. 근데 우리는 뭐 오른 게 없잖아. 그죠? 거기는 올랐다 빠진 거잖아.
우리는 안 올랐다 빠졌고. 네. 미쳐 아주 그냥.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